자, 오늘 이제 9월 26일입니다. 오늘 오랜만에 김하성 선수가 또 3안타 경기. 참, 애리조나전 이후로 지금 8일 만인가? 이 8경기 만인가? 뭐 그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또 오랜만에, 또 타격감을 또 뜨겁게 달아오른 또 이 김하성 선수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쿠어스필드에서 열린 콜로라도와의 경기였었는데, 김하성 선수가 모처럼 이 1번 타자로 출전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6타수 3안타 2득점. 그러니까 리드오프로 기용했을 때 이 팀의 기대에 그대로 부응을 해준 거죠. 맞습니다. 뭐 공격의 천병을 역할을 제대로 했다, 뭐 이런 말씀이실 텐데, 리드오프 기용이 9월 12일 이후로 또 처음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제 좌완 선발이죠. 이제 프리랜드 선수를 맞아서 오랜만에 또 선두 타자로 나선 김하성이네요. 일단 첫 타석부터 기분 좋게 출발했죠. 프리랜드의 85.5마일짜리 슬라이더를 이제 공략을 해가지고 좌익수 방면으로 2루타를 때려냈습니다. 맞습니다. 그 이후에 마차도가 안타를 쳤을 때 포수 시책도 겹치면서 이제 득점까지 올릴 수 있었고요. 그렇죠. 이제 2회는 3루 땅볼, 또 3회는 우익수 직선타로 이제 숨을 골랐고요. 이제 5회 네 번째 타석에서 멀티히트를 완성을 했습니다. 이제 2사 주자 없는 상황에서 우원 불펜 저스틴 로렌스 선수의 95.6마일 투심 패스트볼 또 공략을 했어요. 이번에도 빠른 공을 공략해서도 이 안타를 만들어내는 모습을 보여준 점이 고무적이었고, 이제 8회였죠. 8회에도 선두 타자로 나서서 이제 콜롬의 91.6마일짜리 커터를 공략해서 좌중간 2루타 때려냈습니다. 맞습니다. 이 장면이 굉장히 좀 이 집중력, 김하성 선수의 집중력이 돋보였다는 게, 이 중전 안타, 사실은 이제 이 중견수 앞에 떨어진 안타였는데, 이제 요나단 다자 선수의 글러브 맞고 이 튠 타고 김하성 선수가 끝까지 지켜보고 2루까지 공격적인 주로로 만들어낸 장타라는 점이 좀 집중할 만한, 이 주목할 만한 그런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런 플레이가 결국에는 이제 마차도의 3런으로 이어지지 않았겠습니까? 일단 샌디에고 파드리스 최근에 고무적인 게 소토, 마차도 이런 주축 타자들까지 살아나면서 타선이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도 17개의 안타를 때려내면서 무려 13득점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마차도 선수도 홈런 쳤고, 뭐 이제 드루리도 살아났고, 또 거기다가 이제 윌 마이어스, 사실은 애물단지 같았던 선수 아니겠습니까? 최근에는 이 마이어스도 나쁘지 않은 타격감을 맞아요. 또 선보이고 있다는 점, 샌디에고가 좀 좋게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네요. 김하성 선수의 타격 성적도 많이 올라왔습니다. 타율 다시 2할 오픈 1위 됐고요. OPS 역시 0.704, 0.7 또 돌파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현실적으로 이제 김하성 선수에게 딱 요 정도로 맞췄으면 좋겠다. 딱 맞췄습니다. 생각하는 그 현실적인 기대치가 아닐까 싶습니다. 딱 2할 오픈에 OPS 7 이상 요 정도일 텐데, 어쨌든 오늘 경기 전까지 사실 쿠어스필드, 이 콜로라도의 홈구장 이 쿠어스필드가 투수들의 무덤이잖아요. 그렇죠. 왜 이렇게 부르겠습니까? 이 타자들한테 굉장히 유리한 구장 아니겠습니까? 일단 이 해발고도가 높기 때문에 공기 밀도가 낮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 홈런이 많이 나오는 수밖에 없는 환경인데, 그걸 피하려고 콜로라도가 구장을 크게 지어놨어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장타가 많이 나오죠. 장타가 많이 나오는 뿐만 아니라 이제 이 외야수 앞으로 떨어지는 안타도 많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뛰었을 때 타격 성적을 바싹 끌어올리는 게 이 내셔널리그 서부지구에서 잘 살아남는 타자들의 비결인데, 김하성 선수가 올해 9경기에 출전했는데 사실 성적이 31타수 7안타, 타율로 치면은 2할 2푼 6리밖에 안 돼요. 그렇죠. OPS도 0.641이니까 오히려 시즌 성적보다 쿠어스필드에서 부진했다는 건데, 사실 이런 데서 잘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쵸. 사실 GABP, 이 신시내티의 홈구장, 아니면은 쿠어스필드, 이런 타격 구장에서 바싹 성적을 끌어올려야지 나중에 이제 다저 스타디움 이런 데 가서 좀 못하더라도 이제 만회가 되는 건데, 시즌 성적 겉으로 보기에 요즘에는 뭐 물론 이제 조정 스탯 이런 것들이 다 잘 돼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타자 친화 구장에서 잘 치는 거 물론 이제 조정 스탯에 반영이 되지만, 그래도 이제 겉보기로 이 좋아 보이기에는 사실 이런 구장이 또 없지 않습니까? 이거 일일이 누가 체크하냐고요. 아주 우리 같은 사람이나 체크를 하는 거지. 맞습니다. 어쨌든 리드오프로 모처럼 출전을 했죠. 2주 만이었는데 오늘 호성적을 거두면서 리드오프 성적도 어쨌든 타율도 2할 6푼 8리, OPS는 0.8이에요. 그러니까 14경기에 기용됐으니까 꽤나 이제 좀 어느 정도 샘플이 쌓였다고 볼 수 그렇죠. 있겠습니다. 이 김하성 선수가 또 선두 타자로 이 좌완 투수를 상대로도 계속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 짚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 이제 9월달에 김하성 선수의 타격감이 너무 좋지 못했기 때문에 많이 우려들 하셨을 것 같은데, 오히려 이렇게 시즌 막바지에 타격감이 살아나고 있다는 게 팀 입장에선 그나마 다행일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면 이제 샌디에고 파드리스가 포스트 시즌 진출을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뭐 매직 넘버 6 이거 뭐 현재서도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아니 9경기 남은 시점에서 매직 넘버 6면 그냥 시즌 끝까지 모른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사실 시즌 끝까지 모르는 거긴 모르는 거지만 굉장히 유력한 상황인 건 맞다. 맞습니다. 이 올 시즌 후반기 들어서 샌디에고의 포스트 시즌 진출 확률은 팬그래프 기준으로 했을 때 항상 90%를 넘겨왔기 때문에 일단 포스트 시즌은 진출한다고 칩시다. 근데 포스트 시즌 진출하면 이제 다 끝났다. 우리 목표 이뤘다. 이게 아니잖아. 그렇죠. 더 높이 올라가야 되는 건데. 그 이상 결국에는 월드 시리즈 우승까지 달성을 해야지 뭔가 결과물을 얻었다고 할 수 있겠는데 잔여 일정 한번 살펴보죠. 그렇습니다. 잔여 일정 이제 다저스와 3연전, 화이트삭스와 3연전, 자이언츠 3연전. 이제 다행인 점은 모두 홈에서 치른다는 점일 텐데 사실 올 시즌 이 다저스와의 전적이 4승 12패 절대적 열세였습니다. 41득점을 하는 동안 실점에 무려 100점 내줬어요. 진짜 완벽한 천적이라고 할 수 있겠고 뭐 하루 휴식 후에 이제 내일부터 페코파크에서 열리게 되는데 이 3연전이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일단 다저스, 화이트삭스, 자이언츠 사실 다 만만한 팀은 아니에요. 일정이 그렇게까지 좋다고는 할 수 없지만 가장 중요한 건 짚으신 대로 이제 다저스와의 일전이 될 텐데 이런 시즌 내내 절대적인 열세 사실 맞붙어도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그쵸. 그리고 사실 다저스가 지금 뭐 106승 이렇게 거뒀는데 다저스한테 뭐 우위를 가지고 있는 팀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사실 그거는 그렇죠. 참작을 하더라도 어쨌든 지구내 라이벌이라고 현재 이제 신흥 라이벌이라고 부를 수 있는 팀에게 이렇게 쪽도 못 쓴다는 게 좀 그렇죠. 자존심이 상하죠. 또 하나의 이 문제가 있습니다. 이제 와일드카드 시리즈를 치르게 될 텐데 샌디에고가 이대로라면 와일드카드 2위가 유력하잖아요. 그렇죠. 내셔널리그 동부지구에서 애틀란타나 매치 한쪽이 와일드카드로 떨어지겠죠. 그럼 그 팀은 무조건 1위일 거고. 그랬을 때 샌디에고가 필라델피아보다는 지금 앞서 있으니까 2위일 확률이 높은데 2위를 해. 그래서 1위 팀이랑 기껏 싸워서 이겼어. 올라가. 다저스야. 시즌 종료. 시즌 종료. 너무 무서운데요? 네. 근데 사실 이렇게 저도 생각을 했었는데 반대로 이렇게 싹 해가지고 와일드카드 3위로 싹 가가지고 네. 세인트루이스 만나가지고 만나. 싹 이겨서 올라가. 동부지구 1등 만나. 동부지구 1등 만나. 거기도 물론 이제 거기 어렵지만 진짜 힘들죠. 네. 일단 매치 아니면 애틀란타 아니야. 기껏 이겼어. 올라가. 챔피언십 시리즈 올라가. 다저스야. 어차피 다저스야. 어차피 답 없어. 그래 다저스가 뭐 복병 만나서 졌어요. 애틀란타나 매치 만나가지고 질 수도 있지. 그렇죠. 졌어. 걔가 다저스보다 세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럼 또 안 되는 거거든.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건 뭐냐면 PR 궁리를 하는 게 아니라 다저스 상대로 이번 3연전에서 빵 한 번은 위닝 시리즈 한번 걷어가지고 싸워 이길 각오를 해야 된다. 그렇죠. 우리도 한번 해볼 수 있다. 이 자신감을 얻는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일단은 하루 휴식 뒤에 이제 샌디에고는 스넬과 머스그로브, 머네아 선수를 이제 3연전 선발을 내세우고요. 다저스는 앤더슨과 우리아스 히니 선수가 나오게 되는데 이 사실 플레이오프 확정을 위해서는 반드시 또 넘어야 돼. 이 3연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얘기해야 될 건 역시 김하성 선수의 올 시즌 다저스 상대 성적입니다. 사실 정말 처참해요. 다저스 상대로 올 시즌에 한 번도 제대로 잘한 걸 본 적이 없어. 근데 다저스 포스트 시즌을 만나면 뭐 다르겠습니까? 그쵸. 지금 뭔가 다저스 3연전에서 김하성 선수가 확실한 뭔가를 보여준다면 이게 또 포스트 시즌에서 자신감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거니까 김하성 선수의 이 다저스 3연전 활약도 기대가 됩니다. 맞습니다. 이게 단순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포스트 시즌 진출이 목적이 아니라 이 가을 야구 경쟁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가름할 수 있는 모의고사라고 이제 샌디에고 팀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김하성 근데 선수 마찬가지고. 문제는 이 샌디에고와 다저스의 경기를 보면은 샌디에고 선수들 열심히 해. 진짜 열심히 해. 다른 팀이랑 할 때보다 2배 열심히 진짜 해. 악으로 깡으로 하잖아요. 다들 인정하시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너무 사람이 이 압박감을 느끼잖아. 네. 공부해보신 분들 다 아실 거예요. 수능은 다 봤을 거니까. 너무 긴장하면 안 돼. 긴장하면은 오히려 시험 망해. 그러니까 너무 긴장은 또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긴장해서 뭔가 실책성 플레이 하나로 무너지는 경우가 그동안 많았었는데 그렇죠. 부담감을 좀 내려놓는 것도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맞습니다. 하고요. 다저스가 지금 이제 현재 불펜진이 굉장히 흔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뭐 킴브렐 선수도 결국에는 마무리해서 내려오게 됐고 또 이제 트레이닝 같은 경우도 포스트 시즌에도 이제 복귀가 조금 불투명한 그런 상황이 또 됐고 이 다소 좀 헐거워진 불펜을 어떻게 공략할 수 있을 것이냐 혹은 이제 앞에 선발 투수부터도 어떻게 공략할 수 있을 것이냐가 또 샌디에고 이 3연전 제 키포인트가 아닐까 그런 그렇죠.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 김하성 선수가 3안타 때려내면서 시즌 막판에 타격감
올린 점 정말 고무적이고요. 내일도 멋진 활약 내일은 휴식일이죠. 휴식이죠. 네. 이 다음 경기에서도 멋진 활약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점은 이 다저스와의 3연전 선발 투수가 모두 이제 자완 투수라는 점이니까 또 김하성 선수가 리드오프로 기용될 가능성 충분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 또 좋은 모습을 보여주기를 기원하면서 저희가 오늘 컨텐츠는 여기서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는 그럼 또 내일 또 다른 이야기로 다시 돌아오겠다는 말씀 전해드리면서요. 오늘은 이만 물러가 보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